야, 강민호! 복순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강민호는 깜짝 놀라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가 때린 의사 장모야.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복순은 강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이 고생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감성 드라마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8세 윤복순 할머니가 사위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용기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립니다. 윤복순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일상이 몸에 배어 있었죠. 아이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복순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불을 걷어냅니다. 방 한켠에는 딸과 사위가 선물해준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지만 복순은 여전히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몸이 배긴 습관이었죠.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세수를 마친 복순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 수진이가 며칠 전에 사다 준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용 김치, 계란, 우유,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까지 딸이 정성스럽게 챙겨준 것들이었죠. 우리 수진이 참 야무지게 컸어. 복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 한 공기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쪽. 소박하지만 든든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침을 먹으며 복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딸 수진이와 사위 박도현, 그리고 본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도현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였습니다. 처음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복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의사 사위를 두다니. 세상이 참 신기해. 시장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며 살았지만 딸만큼은 제대로 키워낸 셈이었죠.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복수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딸 학비를 위해 자신은 끼니를 거르기도 했었죠. 그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오전 6시 복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가는 길은 이미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 또 일찍 왔네. 일찍 와야 좋은 자리 잡지. 늦으면 손님들 다 남한테 뺏겨. 복수는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자신의 좌판은 시장 한복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단골 손님들도 제법 많았죠. 이 자리 하나 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쟁을 뚫고 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채소들을 정리하며 복수는 생각에 잠깁니다. 상추, 배추, 무, 당근.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지겹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정담을 나누는 것이 좋았거든요. 특히 자신을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의 대화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아줌마, 상추 한 봉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복수는 능숙하게 상추를 골라 봉지에 담아줍니다. 손님은 젊은 주부였는데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복순을 신기한 듯 바라보자 복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들 먹을 거니까 농약 안 친 거로 주세요. 당연하죠. 우리 손자뻘 되는 애들인데. 이거 보세요. 벌레 먹은 자국까지 있어요. 그만큼 농약 안 쳤다는 증거죠. 이런 대화가 복수는 좋았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오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붐볐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사러 나온 시간이었죠. 복순의 좌판 앞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복순은 능숙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배추 얼마예요? 3,000원이에요. 아주 싱싱해요. 김치 담그시려면 이것만 한 게 없어요. 좀 깎아주세요. 아이고, 이미 싸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이 가격에 이런 품질 없을 거예요. 이런 실랑이도 복순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손님들과 흥정하는 것도 시장의 묘미였죠. 서로 눈치를 보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복순은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근처 떡집에서 팥빙수 하나를 사서 천천히 먹으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각자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겨웠죠. 복순아, 요즘 사위 어떻게 지내? 단골 할머니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의 70세 할머니였는데 복순과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서로의 가족 사정까지 훤히 아는 사이였습니다. 잘 지내죠? 요즘 응급실이 바빠서 밤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라는 게 참 힘든 일이야. 그래도 보람 있겠어? 그럼요. 사람 살리는 일인데. 우리 사위가 성실해서 환자들이 좋아해요. 복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의사라는 것이 여전히 자랑스러웠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복순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이 한산해지자 복순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장사를 마쳤습니다. 남은 채소들을 상자에 정리하며 복순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비록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순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응, 괜찮았어. 너희는 저녁 먹었니? 네, 도연 오빠가 늦어서 저 혼자 먹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겠다. 응급실이 얼마나 바쁜데. 복수는 사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복수는 간단히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가족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복수는 내일도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건강하게 장사하고 가족들이 무사히 지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순자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복순의 단골 손님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분이었습니다. 복순아,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왜요? 어디 아프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점점 심해지네. 복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혼자 지내는 분이었거든요. 복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우리 사위가 일하는 병원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정말 고마워라. 혼자 가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복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증상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증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복수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숨이 안 쉬어져서 이상해라. 복수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복수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수는 순자 할머니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가득했죠. 간호사님, 여기 할머니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네, 잠깐만요. 먼저 접수하고 트리아지 받으세요. 복수는 순자 할머니를 의자에 앉혀두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순자 할머니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료받는 동안 제가 밖에서 기다릴게요. 고마워라, 복수나.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복수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때 복수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죠. 복수는 조심스럽게 진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분,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환자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정말 의사다운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입원? 당신이 뭘 안다고?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환자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복수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도연은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버지가 멀쩡한데 왜 입원시키려 해? 돈 때문이지? 그런 게 아닙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닥쳐. 돌팔이 의사가. 그 순간 복순이 눈으로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도연의 뺨을 세게 때린 것이었죠. 퍽! 응급실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뺨을 맞고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알겠어? 그 남성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사위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폭행을 당하다니. 이 사람아, 뭐 하는 거야? 복수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복순을 째려보며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여긴 내 가족 일이야. 가족 일이라고 의사를 때려도 되는 거야? 여긴 병원이지 시장통이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는 응급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복순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들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복순이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보안 요원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정작 폭행을 한 남성에게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죠.
제가 소란을 피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의사를 때렸잖아요. 아, 그 일은 환자 보호자분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의사를 때린 사람은 그냥 두고 오히려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다니. 도연은 복순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냥 잊으세요. 잊으라고? 내가 맞았는데?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괜히 더 문제되면. 도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사위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의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 남성은 여전히 큰 소리를 치며 병원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병원에 내 아버지를 맡길 수 없어. 담당 의사 받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사분께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복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도연은 아무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을 한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다니. 순자 할머니의 검사가 끝나고 복수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복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순아, 무슨 일이었어? 응급실이 왜 그렇게 시끄러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 복수는 순자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성실하게 환자를 치료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도연이 폭행을 당하고도 참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복순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수는 저녁을 차려놓고 딸과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응급실에서 본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도연이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오후 9시쯤 수진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도연이는? 오빠는 오늘 야간 근무예요. 내일 아침에 들어올 거예요. 복수는 실망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직접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복수는 딸의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모녀 사이였거든요. 수진아,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오빠가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혹시 환자 보호자가 때린 일 말이니? 수진이는 깜짝 놀라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아세요? 내가 봤어. 순자 할머니 따라갔다가. 복순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듣고 있던 중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 네. 요즘 환자 보호자들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의사 탓을 하고 심하면 폭언이나 폭행까지.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위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환자 우선이라면서 의사들한테 참으라고 해요. 환자가 떠나면 병원 수익에 손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의사도 사람인데.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주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어. 복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아니 모든 의사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진아, 오늘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니?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강 회장.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의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문제만 더 커져요. 문제가 커지면 어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엄마, 오빠가 그랬어요. 이런 일로 시어머니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복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고생하는 것보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시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오전 9시쯤 지친 얼굴의 도연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도연아, 이리 앉아봐. 복수는 도연을 식탁 앞에 앉혔습니다. 도연의 왼쪽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봤지? 응, 내가 봤어.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어머니,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에요.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흔한 일이라고? 사람을 때리는 게 흔한 일이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내가 왜 죄송해? 잘못한 게 없는데. 복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도연아,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더니? 별 말씀 없으셨어요. 다만, 환자 불만이 접수되면 의사평가에 반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맞은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도 되는 건가요? 어머니, 요즘 의료진들은 다 이런 식이에요. 환자 중심 의료라고 해서 환자 중심이 폭행까지 참으라는 뜻이야? 복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복순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적응할게요. 적응하면 안 돼. 이런 건 절대 적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복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복순아, 어제 고마웠어. 그런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 무슨 소문이요? 내 사위가 환자한테 불친절했다고. 강 회장 아들이 병원 곳곳에 얘기하고 다닌다더라. 복수는 핏대가 올랐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할머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 사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강 회장이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믿는 것 같더라. 전화를 끊은 복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도연의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내가 알고 있니? 그 사람이 너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복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강 회장이든 누구든 자신의 사위를 이렇게 모욕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 이미 충분히 큰 문제야. 복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윤복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비록 학벌도 없고 돈도 없지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물러서지 않겠다고.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지역 소식통이었거든요. 누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순덕아, 강 회장이라고 하니?
복수는 옆 좌판의 김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아, 강민호? 그 사람 말이야? 응, 맞아. 어떤 사람이야? 순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말이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썩었어. 건설회사 하면서 떼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정말? 응. 우리 동네 재개발할 때도 그 사람이 껴 있었는데 주민들 보상금 제대로 안 주고 도망갔거든. 그래서 소송까지 걸렸어. 복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사를 때리고도 당당하게 나쁜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강민호 얘기를. 복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순덕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이 또 사고를 쳤구나. 원래 성질이 더러워서 유명해. 성질이 더러워? 응.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기로 소문났어. 몇 년 전에도 식당에서 종업원 때려서 경찰서 간 적 있거든. 복수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위를 때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니.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가르쳐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이용해서 말이죠. 강민호 건설이라고 검색하니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공사 지연, 부실 시공, 임금 체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민호 대표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고발당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복수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강민호가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사를 때리다니. 복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의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이 바로 도연이 일하는 병원이었고 그것도 VIP 병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복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도연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도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복수는 도연을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강 회장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응.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봤어. 복수는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도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다 알아보셨어요? 당연하지. 내 사위를 때린 사람인데.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어머니, 병원 생활이 그래요.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되니? 의사가 환자 치료하는데 왜 눈치를 봐? 복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사람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때 복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민호가 병원 로비를 활보하며 병원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강민호야? 네, 맞아요. 어머니, 제발. 하지만 복수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거든요. 야, 강민호. 복순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강민호는 깜짝 놀라며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어제 내가 때린 의사 장모야. 강민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 일 말씀하시는군요. 그래, 그 일. 왜 우리 사위를 때렸어?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체면이 서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곳? 내가 우리 사위 때릴 때는 조용했니?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갔죠. 어제 내가 한 짓을 다 봤어. 그리고 지금 우리 사위에 대해 나쁜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며?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통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에 압력까지 넣고 있다며? 내가 다 알아봤어. 복순의 추궁에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지 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뭔데 의사를 때리고 협박까지 해?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순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제 여기서 의사를 폭행했어요.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보안 요원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민호는 VIP 환자의 보호자였고 복수는 그냥 일반인이었거든요. 어머니, 도연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야 해? 당당하게 서 있어. 복순의 목소리는 병원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강민호는 점점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의 대치는 결국 병원 관계자들의 개입으로 끝났습니다. 복수는 도연과 함께 병원을 나와야 했고 강민호는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흘 후 복순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징계를 받게 됐어요. 뭐라고?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도 깜짝 놀라며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징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강 회장 측에서 병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의료진의 불친절과 부적절한 진료 태도라고. 복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작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뭔데? 2주간 진료 정지예요. 그리고 재발 시에는 해고도 검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도연은 수진이를 달래려 했지만 본인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중심 의료를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환자 보호자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복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환자 중심 의료가 의사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도연아, 너 혹시 노조 같은 거 없니? 의사들을 보호해주는 곳 말이야. 어머니, 의사들은 노조 활동이 어려워요. 특히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럼 의사협회는? 의사협회도 개별 병원의 내부 문제에는 잘 개입하지 않아요. 복수는 답답했습니다. 도연을 도와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도연은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2주간의 진료 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집에 있는 도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밥 먹어.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려서. 내가 왜 죄송해?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도연의 상태는 나날이 안 좋아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도연에게 이런 부당한 징계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가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소문이 다 퍼졌어요. 무슨 소문? 오빠가 환자를 함부로 대했다는 소문이요. 강 회장이 병원 이사진들에게까지 얘기했대요. 복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도연의 명예까지 완전히 실추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강 회장이 병원에 거액을 기부한다고 했어요. 신관건설 후원금으로 100억을 내놓겠다고. 복수는 이해했습니다. 돈으로 병원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었죠. 10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병원은 강민호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오빠 복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사직을 권유하는 분위기예요.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수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면 안 되니? 어머니, 이미 소문이 퍼져서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복수는 절망했습니다. 강민호의 권력과 돈 앞에서 도연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도연이었는데 말이죠. 도연아, 술 그만 마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는 도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복순도 막막했습니다. 강민호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직장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병원에서 저한테도 이상하게 대해요. 어떻게? 간호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가정일에 신경 쓰라고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소문이 안 좋다면서. 복수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제는 수진이까지 연루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근무 평가도 갑자기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수했는데 복수는 모든 것이 강민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고 강민호 같은 사람의 입김이 미치는 범위가 넓었던 것이죠. 도연은 점점 더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마시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환자를 정성껏 치료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복수는 도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사위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수진이도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의 상태와 자신의 직장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복수는 딸을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민호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자신이 어떻게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순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젊은 시절 혼자서 딸을 키우며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었죠. 이번에도 반드시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복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새벽 5시 복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복수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담긴 상자였죠. 그 안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함께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복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손에 들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20대 후반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던 시절에 취득한 자격증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5년간 일했었죠.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특히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정희 간호사가 보낸 편지였죠. 복순아, 내가 그만두니까 병원이 썰렁해졌어. 내가 환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했는지 아니? 환자들이 계속 내 안부를 물어봐. 복수는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보았는지 밤새 위중한 환자 곁을 지켰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본 것들. 복수는 젊은 시절 병원에서 목격했던 여러 상황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직접 봐왔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응급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호자가 의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간호사가 단호하게 대응했던 모습이 떠올랐죠.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협조해 주시지 못할 거면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 당당했던 수간호사의 모습이 복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복수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도 의료진을 이해하는 경험과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간호조무사였지만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내가 그냥 시장 아주머니가 아니야. 나도 의료진이었어. 복수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도연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복수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박정희 간호사는 지금 대형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 복순이야. 어머, 복순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그런데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복수는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요즘 정말 의료진들이 힘들어해. 우리 병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아. 정희야,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글쎄, 개별 병원의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데?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들이 있어. 요즘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생긴 단체들이지. 복수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어? 응. 의료진 인권보호시민연대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의료진 폭행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 정희는 복순에게 해당 단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복순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은 복순은 바로 시민단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진 인권보호시민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위가 의사인데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건 당시의 증거들을 수집해야 해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이요. 그리고 병원의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복수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법적 대응과 언론 대응이에요. 특히 이런 사건들을 공론화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야 해요. 언론 대응이요? 네. 요즘 의료진 폭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례라면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복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의 권력에 맞서려면 여론의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내일 오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도연과 수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간호조무사셨어요?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응, 너 어릴 때 병원에서 일했어. 그때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봤지. 도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단체가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복수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 살아야 해? 도연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의 적극적인 모습에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해. 그날 밤 복수는 내일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윤복순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복수는 의료진 인권보호시민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벽에 붙어 있는 여러 기사들과 포스터들을 보니 진짜로 의료진들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김소영 사무국장이 복순을 맞았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윤복순입니다. 자, 앉으세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민호가 도연을 폭행한 사건, 병원의 부당한 징계,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소영 사무국장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의료진 폭행 사건이네요. 게다가 병원이 가해자 편을 드는 것까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각오는 하셔야 해요. 김소영은 복순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병원 CCTV는 확보하셨나요? 아직 못했어요. 병원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해 보겠어요.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서도 받아야 하고요. 복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의 힘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공론화해야 사회가 바뀌거든요. 공론화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의료진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려야 해요. 김소영은 복순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언론사 연락처가 있거든요. 복순은 놀랐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가 기자회견을 해요? 네.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님, 용기를 내세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기만 할 거예요. 김소영의 말에 복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도연과 수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기자회견까지 하신다고요?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강 회장이 더 화를 낼 텐데. 화를 내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복수는 단호했습니다. 도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어머니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해? 가족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그날 밤 복수는 내일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이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죠. 시어머니님, 준비되셨어요? 김소영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복순은 긴장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소영이 먼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복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도연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행당한 의사의 장모 윤복순입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제 사위는 성실한 의사입니다. 환자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자를 치료하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복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병원에서 제 사위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를 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복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폭행당할 이유가 없어요. 제 사위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그때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강민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수는 그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신들이 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강민호는 기자들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복순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우리 사위 때린 게 거짓말이야? 그건 내가 화가 났다고 의사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복수는 강민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사위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징계까지 받았어.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한 일이야. 병원에 압력 넣은 건 당신이잖아. 100억이나 기부한다면서. 복순의 폭로에 기자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의사들이 고생하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복순의 목소리가 병원 앞 광장에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의료진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복수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의사들이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해요. 기자회견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강민호와의 대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김소영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순은 뿌듯했습니다. 윤복순이 드디어 강민호에게 제대로 반격을 가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당일 저녁, 복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녁 뉴스에 복순이 나오더라고. 그 강 회장이랑 말다툼하는 장면까지. 복순은 급하게 TV를 켰습니다. 정말로 오늘 기자회견 장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폭행 사건을 폭로한 68세 장모의 용기 있는 고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와 함께 복순이 강민호와 대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도연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무슨 고생이야? 당연한 일한 거지. 그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소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님, 대박이에요.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이요? 네. 온라인 댓글들이 모두 시어머니님을 응원하고 있어요. 강 회장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복수는 스마트폰으로 뉴스 댓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응원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런 환자 보호자들 때문에 의료진들이 힘들어해요. 할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우리가 의료진들을 보호해야 해요. 댓글을 읽으며 복수는 뭉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복순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원장 김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 원장이 사과한다니요. 사실 저희도 강 회장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박도연 선생님의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 측에는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복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상황이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복수는 즉시 도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연아, 징계가 철회됐어. 정말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복수는 도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호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가 화가 났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폭행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사과문을 읽으며 복수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강민호가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며칠 후 복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순이 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언니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지켜주셨네요. 시장 사람들이 복순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복순은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복순의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TV에 나오신 그분이시죠? 네, 맞아요. 저 간호사예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우리 의료진들이 힘을 얻었어요. 여성은 복순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들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의료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복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도연이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환자 한 분이 저한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뉴스를 보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다면서 도연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도 어머니 덕분에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복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제 근무 평가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호부장님이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복수는 의료진 인권보호시민연대에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윤복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소영 사무국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진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시상식 후 기자들이 복순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설 겁니다. 복순의 대답은 진솔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고. 복수는 평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면 돼. 돈도 권력도 필요 없어. 서로 믿고 지켜주면 되는 거야. 응급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복수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당당한 어깨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순이 증명했듯이 평범한 사람도 용기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윤복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사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복순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